안녕하십니까, 이용태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전에 살펴봤던 폴리곤 오브젝트를 만들기 위한 기본 기능이죠. 살펴본 기능들을 가지고 머그컵을 하나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이미지가 이번 시간에 학습할 머그컵인데요. 이번 시간에는 이 전체의 재질 그리고 환경에 대한 작업은 하지 않고요. 모델링을 위한 머그컵 모델링을 위한 그런 작업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머그컵의 아주 기초적인 요 색깔이나 요 흰색이죠. 요 색깔이나 라벨을 적용하는 그 방법까지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매터리얼 즉 재질에 대한 내용은 매터리얼 강좌에서 보다 자세히 살펴볼 것이기 때문에 해당 강좌 참고를 하시고요. 자, 이제 머그컵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모든 모델링 작업이 그러하듯이 최종적으로 만들 모델링과 가장 흡사한 기본 도형을 시작으로 작업을 해주면 되겠죠. 머그컵은 원통 모양으로 길게 세워져 있기 때문에 실린더를 이용을 해주면 좋겠죠. 자, 실린더 그 밖에 다양한 오브젝트를 통해서 만들 수는 있습니다. 물론 튜브를 통해서 만들어 줄 수도 있겠죠. 자, 그런데 튜브는 구멍이 뻥 뚫린 상태이기 때문에 머그컵 그죠? 받침이 있는 바닥이 있는 머그컵을 만들기에는 실린더 보다는 좀 부족할 것 같습니다. 물론 만들 수는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실린더를 통해서 만들어 봅니다. 지금 제가 지금 실린더를 통해서 머그컵을 만들지만 역시 작업자 취향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정답이다 이렇게 생각하지는 마시고요. 하여튼 제 생각에는 지금 실린더가 머그컵을 만드는 데 가장 적합하기 때문에 지금의 요 오브젝트 요 기본 도형을 통해서 만들어 보는 것입니다. 자, 실린더를 적용을 해 줍니다. 됐고요. 세그먼트 설정을 하기 위해서 고로드 쉐이딩 라인을 켜주고요. 조금 확대를 해줍니다. 마우스 휠을 가지고 조금 확대를 해주고요. 자, 그리고 지금 크기 높이가 너무 그죠? 높죠? 너무 길기 때문에 적당하게 해줍니다. 아까 본 요거하고 똑같이 해줄 수도 있겠지만 굳이 똑같이 해줄 필요는 없죠. 일단 그 모양을 만든다는 게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자, 이 정도로 해주고요. 세그먼트를 설정을 해봅니다. 세그먼트는 로테이션 세그먼트는 좀 줄여줍니다. 물론 둥근 그 곡선을 부드럽게 표현하기 위해서는 세그먼트가 많이 사용이 되겠지만 작업을 할 때, 모델링 작업을 할 때는 세그먼트를 많이 사용하는 게 오히려 작업에 방해가 되기 때문에 필요한 만큼의 세그먼트를 이용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대략적인 모양을 만든 다음에 그 다음에 서브 디비전 서피스 이전 버전에서는 하이퍼넙스죠. 이전 버전에서 하이퍼넙스라고 사용하는 요 기능을 가지고 부드럽게 만들어 줄 수 있기 때문에 처음에 시작은 좀 투박한 상태로 해줍니다. 그래서 자, 로테이션 세그먼트는 한 10개 정도만 사용을 해봅니다. 자, 이렇게 회전을 해보면 자, 요 정도의 느낌이고요. 지금은 머그컵이라고 볼 수는 없겠고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자, 이렇게 위에서 본 것처럼 자, 이렇게 설정을 해주면 10개의 면이 사용이 되기 때문에 X축하고 Z축에 이렇게 딱 면이 특히 손잡이 부분이 만들어질 Z축의 면이 이렇게 정확하게 일치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줘야지 나중에 작업하기가 편하죠. 자, 이 부분은 참고를 해 주십시오. 됐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손잡이 부분이죠. 손잡이 부분. 자, 손잡이 부분 만들기 위해서 자, 하이트 세그먼트를 증가를 해줍니다. 자, 여기하고 여기 정도면 괜찮을 것 같은데 하나 더 만들면 너무 얇아지죠. 그래서 자, 6개 정도 해봅니다. 자, 요 면, 즉 폴리곤, 요 폴리곤과 요 폴리곤을 끌어다가 이제 손잡이를 만들
것이기 때문에 자, 이렇게 해주고요. 됐습니다. 이제 기본적인 세그먼트 설정은 했고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편집을 하기 위해서 폴리곤 오브젝트로 변환을 해줍니다. 폴리곤 오브젝트 변환해주기 위해서 Make Edit Table 단축키는 컨트롤 C입니다. 아니 그냥 C입니다. 자, 선택을 해서 폴리곤 오브젝트로 만들어줬고요. 자, 여기에서 보니까 자, 손잡이 부분은 살짝 좀 아래로 더 내려왔으면 하는 그런 느낌입니다. 그래서 평면 뷰인 라이트나 프론트 뷰로 전환을 해서요. 좀 확대를 해줍니다. 됐고요. 그 다음에 엣지 툴 그리고 사각형 렉탱글 셀렉션 그리고 자, 이 부분을 선택을 해줍니다. 여기가 손잡이 부분의 아래쪽 부분이죠. 자, 현재는 지금 Only Select Visible Element, 즉 보이는 면만 선택이 된 상태입니다. 아래로 내리면 저 뒤쪽에 있는 보이지 않는 그 면은 선택이 안 됐기 때문에 그대로 머물러 있죠. Ctrl Z 해제를 한 다음에 다시 해제, 다시 선택. 자, 그리고 아래로 좀 내려줍니다. 됐죠? 자, 그리고 위쪽은 그냥 사용을 합니다. 다시 퍼스펙티브 뷰로 전환을 해주고요. 자, 그러면 선택된 부분이 아래로 좀 내려온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작업을 계속해서 진행을 해 보도록 하고요. 됐습니다. 자, 이제 해제를 해주고요. 해제를 한 다음에 폴리곤 모드에서 저 위쪽 부분을 선택을 해줍니다. 자, U키 누르고 L이죠. L키 됐습니다. 위를 선택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이동 툴 그리고 위로 올려보면 자, 이렇게 구멍이 뻥 뚫리는 것을 알 수가 있죠. Ctrl Z. 자, 이전 시간에 살펴본 적이 있지만 기본적으로 실린더는 이렇게 뚜껑이 이렇게 열리는 상태로 됩니다. 그래서 자, 일단은 좀 해제를 했다가 우리가 옵티마이즈를 통해서 합쳐줘야 되겠죠. 세팅 들어갈 필요는 없이요. 그냥 옵티마이즈를 선택을 해줍니다.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선택을 하기 위해서 UL이죠. 그리고 선택을 해주고요. 자, UL, 즉 루프 실렉션은 여기에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고요. 자, 이 상태에서 이제 이동 툴을 사용해서 위로 올려보면 어떻습니까? 이제 하나로 합쳐진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Ctrl Z 다시 원래대로 되돌아오고요. 자, 이 상태에서 이제 머그컵에 이제 물이 담길 뭐 커피나 이런 음료가 담길 홈을 파줘야 되겠죠. 자, 파주기 위해서 자, 우측 마우스 버튼 눌러주고요. 단축 메뉴가 나타나면 자, 이거 단축 메뉴라고도 하고요. 그 다음에 퀵 메뉴라고도 하죠. 자, 여하튼 여러분이 편한 이름을 사용하면 되겠죠. 자, 퀵 메뉴로 한번 불러볼까요? 자, 퀵 메뉴, 단축 메뉴보다는 자, 퀵 메뉴가 좋겠네요. 자, 퀵 메뉴가 열렸습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익스트루드 이너를 적용을 해봅니다. 자, 그리고 빈 곳에서 클릭 드래그 하는데 오른쪽은 바깥쪽에 면이 생기고요. 왼쪽으로 드래그하면 안쪽에 면이 생기죠. 자, 안쪽의 면은 이제 머그컵의 두께가 될 것이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사용할 두께 정도만 해줍니다. 자, 그 다음에 마우스 버튼에 손을 떼주고요. 됐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우측 마우스 버튼 다시 한번 이제 선택된 요 면, 새로 만들어진 요 면이 아래로 쏙 들어가야 되죠. 이제 익스트루드 사용을 해주면 됩니다. 자, 클릭 드래그해서 아래로 내려줍니다. 자, 근데 어느 정도 내려가는지 지금 알 수가 없습니다. 그죠? Ctrl Z 다시 원래대로 되돌아오고요. 자, 평면 뷰로 이동을 하거나 아니면 4분할 뷰로 해서 자, 여기 부분 자, 이렇게 확대를 해주고요. 자, 여기도 확대를 좀 해주고요. 자, 그 다음에 퍼스펙티브 아무데나 상관은 없지만 자, 퍼스펙티브 뷰에서 자, 빈 곳 클릭 드래그해서 아래로 쭉 내려서 홈을 파줍니다. 파줄 때 라이트 뷰와 프론트 뷰에서 보면 내려가는 지금 모습이 보이죠? 야, 너무 내려가면 이렇게 뚫고 지나가기 때문에 적당한 두께로 해줘야 됩니다. 자, 이 정도로 해주면 되겠네요. 그죠? 자, 이 정도 됐습니다. 자, 이처럼 모델링 작업을 할때 작업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4분할 뷰 아니면 특정 뷰를 활성화해서 작업을 해주면 편하다는 거 참고하시고요. 자, 확인을 해보면 자, 이렇게 됐습니다. 그죠? 자, 이렇게
자, 이제 홈이 파졌고요. 자, 이번에는 이쪽으로 한번 가볼까요? 자, 이쪽. 자, 이쪽으로 한번 가서요. 자, 받침. 자, 받침 역시, 자, L 키죠? L 눌러서, 자, 루프 실렉션 안쪽 선택을 해주고요. 역시 우측 마우스 버튼, 퀵 메뉴가 나타나면, 익스트루드 이너. 자, 혹은 이제 베벨을 사용을 한번 해보죠. 베벨. 자, 베벨 선택을 해봅니다. 자, 베벨은 모서리를 부드럽게 다듬어 줄 때 사용이 된다고 했는데요. 자, 여기는 어트리뷰트 속성을 이용해서 설정을 해줄 수도 있고요. 단축 키를 통해서 설정을 해줄 수도 있습니다. 자, 이전에 베벨 시간에 단축 키에 대한 설명을 안 했던 것 같은데요. 뭐 하다 보니까 잠시 놓치고 갔죠. 자, 여기에서 다시 한번 베벨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자, 베벨 클릭 드래그 해보면, 자, 여기 왼쪽으로 했을 땐 바깥쪽으로 하고요. 오른쪽으로 했을 때는 이렇게 되네요. 그죠? 안쪽에 새로운 면이 생겨나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자, 이 상태에서 단축키를 이용을 해봅니다. Shift 키를, 자, 마우스 버튼에 손은 떼지 마시고요. 조절을 할 때 Shift 키를 누르면 너비가 조절이 됩니다. 너비만. 그죠? 너비만 조절이 되고요. 자, 높이죠. 깊이에 대한 설정은 되지 않습니다. 자, 일단 너비에 대한 설정이 끝났다면 역시 Shift 키에서는 손을 떼고요. 왼쪽 버튼은 그대로 누르고 있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컨트롤 키를 누르면, 그리고 조절을 해보면 이제 높이가 조절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높이가 조절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듯 베벨을 사용하면 Shift 키는 너비, 그리고 컨트롤 키는 높이에 대한 설정을 해줄 수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두 키를 번갈아 가면서 높이와 깊이를 이렇게 설정을 해줄 수 있겠죠. 자, 일단 이 정도로 해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홈을 쏙 좀 들어가게 해볼까요? 자, 다시 한번 클릭 드래그 해서 집어넣는데요. 자, 컨트롤 Z. 자, 모습이 정확하게 보이는 위치로 해준 다음에 다시 클릭 드래그 해서 집어넣습니다. 자, 이때도 마찬가지로 Shift 키 눌러서 너비 조정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컨트롤 키 눌러서 높이, 즉 깊이를 설정을 해줍니다. 됐습니다. 자, 이렇게 하니까 이제 살짝 들어간 바닥이 만들어졌죠. 자, 이와 같이 이제 외관에 대한 작업은 해줬고요. 계속해서 이번엔 손잡이를 만들어 줘야 되는데요. 여기서 지금의 이 투박한, 각이 툭툭툭 진 투박한 모양을 부드럽게 먼저 해봅니다. 어떻게 나타나는지 궁금하죠? 자, 서브디비전 서피스 적용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실린더 이름을 잔으로 해주고, 그 다음에 드래그해서 서브디비전에 갖다가 딱 적용을 해줍니다. 자, 그러면 자, 이제 부드러운 모양으로 바뀌었죠? 됐습니다. 자, 그 아래쪽으로 한번 가봅니다. 아래쪽 바닥. 자, 바닥을 보니까 살짝 홈이 더 들어갔으면 하는 그런 느낌이죠. 약간 좀 밋밋합니다. 자, 서브디비전 꺼주고요. 자, 임시로 이렇게 꺼놓고 작업을 해줄 수 있죠. 자, 이 상태에서 이동 툴, 그리고 위쪽으로 살짝 더 집어넣습니다. 자, 그리고 다시 켜주면 이전보다는 더 많이 들어갔네요. 됐습니다. 자, 여기서 서브디비전을 사용을 할 때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자, 다시 요거 아니죠. 다시 꺼주고, 자, 요 꺾이는 요런 모서리 부분이죠. 이 꺾이는 부분에 세그먼트가 하나만 사용하면 이 전체적으로 이렇게 둥글게 되기 때문에 모양이 많이 왜곡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켜놓고 렌더를 걸어보면 자,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된다는 것이죠. 이 부분이. 자, 그래서 요 꺾이는 부분은 하나의 세그먼트만 사용할 것이 아니라 뭐 한 옆에 양쪽으로 한 2개 정도 세그먼트를 더 사용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 그래서 엣지 툴을 사용을 해주고요. 자, 이 부분 더블 클릭해서 그 둘레를 선택을 해줍니다. 자, 둘레 됐죠? 자, 이 상태에서 이제 우측 마우스 버튼 퀵 메뉴가 나타나면은 자, 선택된 이 엣지를 분할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벨 선택을 해주고요. 클릭 드래그. 자, 그러면 이렇게 분할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됐죠?
자, 이 상태에서 다시 서브 디비전 켜주면 자, 모양이 이전보다 부드럽게 바뀐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처럼 꺾이는 부분의 오브젝트를 서브 디비전을 통해서 즉 하이픈 업스를 통해서 부드럽게 할 때 모서리 부분의 모양을 정확하게 표현을 해주기 위해선 세그먼트가 더 필요하다는 거 기억을 하시고요. 윗부분도 그렇죠. 자, 윗부분도 켜서 렌더를 걸어보면 이렇게 얇게 바뀝니다. 자, 그래서 이런 폴리곤이죠. 자, 폴리곤 UL 키를 눌러서 UL 키 단축 키를 누를 때 0 모드로 되어 있어야 됩니다. 참고하시고요. UL 됐죠? 자, 이 부분 선택을 해줍니다. 자, 그리고 우측 마우스 버튼, 자, 베벨 선택. 자, 그리고 클릭 드래그해서 조정을 해주는데요. Shift 키 됐고요. 그 다음에 컨트롤 키 눌러서 높이 지정을 해줍니다. 자, 그러면 살짝 높아졌고요. 새로운 세그먼트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제 확인을 해보면 윗부분도 부드럽게 바뀌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모양을 부드럽게 표현을 해줄 수 있고요. 자, 외관에 대해서는 이제 거의 이제 몸통에 대해서는 모두 작업이 끝난 것 같고요. 이제 손잡이 만들어줘야 되겠죠. 손잡이. 자, 손잡이는 자, 여기 이렇게 위쪽에서 보는 느낌으로 해주고요. 자, 여기 파란색의 그 Z축에서 손잡이를 빼줍니다. 그래야지 작업하기가 상당히 편합니다. 자, 다른 데는 뭐 손잡이로 뺄 부분이 없고요. 물론 이 반대쪽에서 빼도 되고요. 자, 이 측면에서 빼도 되지만 우리가 평면 뷰인 프론트 뷰나 라이트 뷰에서 작업을 한다고 가정을 했을 때 그죠? 좀 정확히 뭐 앞면이나 왼쪽 오른쪽 면에서 벗어나는 그런 위치에서는 이제 작업하기가 다소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자, 여기에 이제 손잡이를 만들어 봅니다. 자, 머크업 선택을 해주고요. 폴리곤, 그 다음에 손잡이로 만들 부분 클릭해 줍니다. 됐나요? 자, 그리고 아래쪽 부분도 Shift 키 누른 상태에서 클릭. 자, 손잡이로 만들 면이 이제 선택이 됐고요. 자, 폴리곤이 선택이 됐습니다. 자, 이제 이 부분을 잡아 빼봅니다. 우측 마우스 버튼 퀵 메뉴가 나타나면 익스트루드 사용을 해서 클릭 드래그,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클릭 드래그 합니다. 자, 그러면 앞으로 쭉 빠지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이렇게 앞으로 빠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3번 더 해봅니다. 클릭 드래그 해서 자, 이 정도. 자, 클릭 드래그 다시 한번 됐고요. 한 번만 더 해봅니다. 자, 한 번만 클릭 드래그 해서 자, 요 정도 한 4마디 정도씩 빼줬습니다. 자, 이제 요 빼놓은 마디들을 자, 이렇게 곡선으로 그죠? 휘어줘야지요. 이렇게 휘게 해줘야 되는데 자, 여기서 뭐 밴드를 사용할 수도 있지만 자, 밴드를 사용할 수도 있지만 좀 까다로울 것 같아서요. 직접 이제 요 포인트나 엣지를 조금씩 내려서 이렇게 곡선 모양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의 퍼스펙티브 뷰에서 작업하는 것보다는 자, 이번에는 자, 라이트 뷰로 가봅니다. 자, 라이트 뷰. 자, 혹은 4분할 뷰로 이렇게 해서 뭐 작업을 해줄 수도 있겠죠. 자, 근데 지금은 라이트 뷰가 가장 좋기 때문에 라이트 뷰만 활성화 시켜주고요. 됐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이제 엣지 모드로 전환을 해주고요. 자, 사각형 렉탱글 실렉션 사용을 해서 자, 이 부분을 선택을 해줍니다. 이 부분. 자, 그러면 선택이 됐고요. 조절을 해보면 움직이죠? 자, 뒤쪽에 있는 포인트도 엣지도 모두 선택이 됐습니다. 자, only select visible element가 해제됐기 때문이죠. 만약 켜놓고 선택을 한다면 뒤쪽은 선택이 안 돼요. 그렇죠? 자, 컨트롤 히트. 자, 그렇기 때문에 해제를 한 다음에 선택 됐습니다. 자, 손잡이가 이렇게 처음에 위로 쭉 올라왔다가 이렇게 오죠. 자, 그래서 자, 그럼 보면은 그렇습니다. 위로 좀 올라왔다가 이런 모양입니다. 자, 그럼 여기 살짝 위로 올려줍니다. 자, 그리고 이쪽으로 좀 당겨주고요. 그 다음에 이번엔 이 부분 됐고요. 조금 자, 요 정도 됐고요. 됐습니다. 자,
이제 모양을 생각하면서 자, 아래로 이제 좀 내려줍니다. 되나요? 자, 이 정도면 이제 된 것 같고요. 이번 아래쪽 가봅니다. 아래쪽, 자, 아래쪽은 자, 조금 자, 여기부터 시작합니다. 자, 그리고 당겨주고 됐고요. 그 다음에 위로 더 올려주고요. 그 다음에 선택 많이 올려주고 됐죠? 됐습니다. 자, 일단 이 상태로 해주면 될 것 같고요. 자, 근데 이제 합쳐줘야 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자, 여기서 이제 브릿지를 통해서 면과 면을 합쳐주면 되는데요. 퍼스펙티브로 오면은 이런 모양입니다. 면과 면을 이제 합쳐줘야 되기 때문에 요 면과 요 면이 합쳐주면 좋겠죠. 자, 그런데 지금은 좀 문제가 있습니다. 다시 라이트 뷰로 이동을 해서요. 자, 이번에는 포인트를 통해서 변화를 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면과 요 면이 합쳐지기 위해선 여기는 아래 방향, 여기는 위 방향으로 바뀌어줘야 되죠. 자, 그렇게 해주기 위해서 포인트 모드로 이동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자, 여기부터 조정을 해줍니다. 포인트 모드 선택. 자, 이때 올리 실렉트 비집을 해제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 자, 이렇게 이동을 해주고요. 자, 여기 있는 저 A자 모양으로 생긴 요 위치, 자, 요 기능을 사용하면 지금 Y축이죠. Y축하고 Z축이 동시에 움직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자, 면이 아래쪽으로 내려올 수 있도록 해주는데요. 자, 여기서 포인트를 일일이 선택해 가면서 모양을 잡아주는 것보다는 보다 유용한 툴이 있습니다. 자, 여기 툴 어디에 있나요? 메뉴를 뭐 잘 사용을 안 하다 보니까 자, 여기 자, 브러쉬를 사용할 거예요. 브러쉬. 자, 브러쉬 여기에 자, 여기에 있네요. 트랜스폼 툴. 자, 트랜스폼 툴에 브러쉬라고 있습니다. 브러쉬. 자, 역시 우측 마우스 버튼 눌러서 브러쉬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퀵 메뉴는 가장 많이 사용하는 그런 메뉴들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죠? 중요하다 생각하면 거의 여기에 있죠. 자, 브러쉬. 자, 브러쉬를 사용하면 우리가 빗질을 해서 머리 스타일을 만들듯이 지금의 이 포인트의 위치를 선택하지 않고 모양을 만들어 줄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지금 브러쉬가 너무 큽니다. 자, 브러쉬 레디어스를 20 정도로 20도 너무 크네요. 한 10 정도로 줄였습니다. 7 정도로 줄일게요. 어휴, 그죠? 됐습니다. 자, 브러쉬의 강도는 스트렝스를 통해서 설정을 해줄 수 있고요. 자, 이 상태에서 작업을 해주면 되겠네요. 먼저 선택이 필요 없기 때문에 선택은 해제를 해줍니다. 자, 해제를 해주고요. 다시 브러쉬를 선택을 해줍니다. 자, 이제 포인트 위에서 쭉 클릭 드래그 하면 움직이죠? 쭉. 자, 이런 식으로 쉽게 모양을 제어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도 이렇게 내려주고요. 클릭 드래그 해서 모양. 자, 이렇게 당겨주고요. 자, 이렇게 당겨주고요. 자, 이때 두께 신경 써줘야 되겠죠? 두께. 자, 두께 신경 써줘야 됩니다. 됐고요. 자, 이번에는 이쪽입니다. 자, 이렇게. 자, 떨어진 부분은 앞서 이야기했듯이 브릿지를 통해서 이제 붙여 놔야 되기 때문에, 연결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틈을 놔둡니다. 자, 로 당겨서 클릭 드래그 해서 자, 여기 두께 신경 써야 되겠죠? 됐고요. 자, 여기는 자, 요 정도로 클릭 드래그 해서 역시 두께 신경 쓰면서 자, 여기는 요 정도. 자, 얼추 모양이 만들어졌나요? 자, 지고 있고요. 자, 여기 좀 밑으로 내리고요. 자, 여기도 살짝 밑으로 내려줍니다. 자, 됐고요. 됐습니다. 두께가 여기 좀 이렇게 해주고요. 됐나요? 자, 요 정도면은 이제 된 것 같습니다. 자, 이처럼 브러쉬를 이용해서 또 포인트의 모양을 만들 수 있습니다. 자, 퍼스펙티브로 전환을 해줍니다. 자, 그러면 이런 모양이 됐네요. 그죠? 자, 이런 모양이 됐습니다. 이제 자, 확대를 좀 해주고요. 마우스 휠 확대해주고요.
그 다음에 폴리건 툴을 사용합니다. 자, 위아래 폴리건, 즉 면이 선택이 현재는 되어 있는데요. 만약에 안 됐다면 라이브 실렉션을 사용해서 여기 한번 컨트롤 쉬프트 키 여기 한번 해서 이렇게 선택을 해주고요. 자, 이제 브릿지를 통해서 합쳐봅니다. 우측 마우스 버튼 브릿지. 자, 그리고 포인트와 포인트 서로 이제 접선이 되는, 그죠? 접선이 되는 대칭이 되는 그 위치에 포인트 클릭 드래그해서 연결해 줍니다. 만약에 이렇게 어긋나게 연결해 주면 모양이 이상해지죠? 컨트롤 Z. 자, 그렇기 때문에 포인트와 포인트 이렇게 접선이 되는 그 지점에 갖다가 연결해 주면 자, 이렇게 자연스럽게 모양이 만들어졌습니다. 됐나요? 자, 여러분 이렇게 만들어졌는지 모르겠군요. 자, 처음 모델링 하시는 분들은 이 머그컵도 제법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여러분이 원하는 모양으로 만들기가 결코 쉽지 않은데요. 역시 계속 반복 작업을 하다 보면 머그컵 정도는 쉽게 만들 수 있겠죠. 자, 이제 서브 디비전을 켜줍니다. 켜줘서 이렇게 부드러운 모양으로 만들어주면 자, 이런 모양의 머그컵이 만들어졌네요. 예. 이제 나머지의 두께나 이런 부분은 포인트나 엣지를 선택을 해서 조금씩 이제 수정을 해주면 되겠고요. 서브 디비전 에디트 렌더를 보면 에디트는 지금 편집할 때의 서브 디비전의 개수, 그리고 렌더는 실제 렌더할 때의 개수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자, 어떻게 설정하느냐가 또 중요하죠. 작업할 때는 굳이 많이 필요 없으니까 적게 해주고요. 최종 렌더 할 때는 좀 많이 사용하는 게 좋겠죠. 그래서 보면 더 부드러워진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방식으로 서브 디비전을 활용을 해주면 됩니다. 자, 일단 요 정도까지만 해줍니다. 손잡이는 자, 요 정도까지만 해주고요. 자, 꺼주고요. 잠시. 자, 머그컵 보면 상단부가 두껍고 아래쪽이 더 얇습니다. 그죠? 얇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은 이제 디포머를 통해서 이제 변형을 해줘야 되는데요. 자, 이번 시간에 사용할 디포머는 벌지가 좋겠네요. 벌지, 올록볼록하게 만들어주는 벌지. 자, 그렇다면 벌지를 적용을 해줍니다. 자, 벌지가 적용이 됐고요. 이제 벌지는 머그잔 아래쪽으로 종속시킵니다. 됐고요. 크기가 여기 잠깐 볼까요? 자, 크기가 자, 여기서 평면뷰로 봅니다. 4분할 뷰로 해서 변형이 이루어질 그 부분이 지금 몸통 부분입니다. 손잡이는 아니죠. 그래서 몸통 부분과 비슷한 크기로 해주고요. 자, 그럼 여기도 100이 돼야 되겠네요. 100 됐습니다. 지금 사이즈가 똑같아졌고요. 자, 손잡이는 피하는 게 좋습니다. 손잡이 부분까지 변형이 되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높이는 한 200 정도면 되겠네요. 됐습니다. 이 정도면 충분하고요. 180 정도 해볼까요? 됐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다시 퍼스펙트 뷰로 전환을 해주고요. 자, 조금 확대해 볼까요? 됐습니다. 자, 이제 벌지의 스트렝스를 증가를 해봅니다. 그러면 이렇게 볼록하게 바뀌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죠? 볼록하게 바뀝니다. 자, 손잡이 부분까지 변형이 생기는데요. 자, 일단 여기서 무브 툴을 사용을 해서 위로 좀 올립니다. 자, 그러면 벌지 영역 밖에 있는 부분은 이제 변형이 생기지 않는데 손잡이 부분까지 지금 좀 변화가 생겼기 때문에 설정이 필요하죠. 자, 벌지를 선택을 해주고요. 조금 더 뚱뚱하게 해줍니다. 자, 그리고 위로 조금만 더 올려주고요. 됐나요? 그 다음에 자, 모드를 봅니다. 모드를 보면 현재 리미트로 되어 있습니다. 어떠한 제한을 둔다는 것이죠. 자, 여기에서 언리미트 사용하면 제한 없이 지금 이 벌지의 모양에 맞게 이 영역 밖에 있는 그 오브젝트도 그 영역도 이렇게 같이 모양이 만들어지고요. 자, 이번에는 요거를 해줘야 되겠네요. within box. within box를 하면 박스죠. 자, 지금 벌지 요 박스, 벌지 디포머 이내에 있는 안쪽에 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만 변형이 이루어집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손잡이 부분은 지금 변화가 생기지 않았죠? 네, 손잡이 부분은 변화가 생기지 않았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이 정도의 모양이 될까요? 자, 그 다음에 다시 서브 디비전을 켜보면 자, 이와 같이 모양이 만들어졌군요. 자, 이와 같이 모양이 만들어졌습니다. 자, 이제 좀 머그컵 느낌이 좀 드나요? 예. 물론 아까도 그냥 뭐 나름대로 괜찮았지만 너무 이게 통나무 같은 느낌이 드니까 자, 이처럼 자, 디포머의 효과를 빌어서 자, 이렇게 볼륨감이 있는 그러한 세련된 느낌의 머그컵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렇죠? 자, 이처럼 사용을 해주면 되겠고요. 자, 만약 보다 정교한 작업을 하고자 한다면 약간 좀 다른 방법을 쓰는 것도 괜찮습니다. 손잡이와 지금의 이 몸통이죠. 몸통을 따로따로 작업을 한 다음에 몸통에 대해서만 벌지를 적용하고 모양 만든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합쳐주면은 브릿지를 통해서 이제 합쳐주거나 아니면 그냥 자, 우측 마우스 버튼 뭐 여기 커넥트 오브젝트 딜리트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합쳐서 모양을 표현을 해줄 수도 있겠죠. 참고를 하시고요. 자, 이번에는 그냥 이 상태에서 작업을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윗부분이 조금 좀 밀려 있기는 한데요. 자, 조금 내려볼까요? 크기를 좀 줄여봅니다. 크기. 그래서 좀 내려봅니다. 좀 뚱뚱하게. 자, 다시 렌더. 됐고요. 자, 손잡이 부분을 일단 꺼주고요. 자, 손잡이 부분을 조금만 더 내려봅니다. 자, 라이트 뷰로 전환을 해주고요. 자, 포인트 모드에서 자, 브러쉬를 다시 한번 사용을 해봅니다. 자, 그리고 여기 조금만 좀 내려볼까요? 조금만 내려주고, 그 다음에 여기 조금만 더 내려줍니다. 자, 위치 조금 해주고요. 그 다음에 이 부분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살짝 빼볼까요? 자, 살짝 빼줍니다. 자, 그리고 다시 퍼스펙티브 뷰로 전환하고요. 서브 디비전 켜주면은 자, 이렇게 됐는데 모양이 제대로 나왔는지 모르겠네요. 그래도 좀 모양이 좀 그러네요. 그죠? 자, 살짝 좀 아래로 내릴까요? 이번에는 자, 이 부분은 됐고요. 자, 살짝 좀 아래로 내려주고요. 자, 여기도 살짝 아래로 내려줍니다. 자, 일단 이 정도까지만 해야 되겠네요. 지금 작업에서는 이 정도까지만 해야 될 것 같고요. 자, 벌지의 크기를 조금만 줄여볼까요? 자, 줄이니까 완전히 벗어나는군요. 자, 일단 됐습니다. 자, 이번에 작업은 여기까지만 하고요. 뭐 실제 작업이라면 아까 잠깐 언급했던 것처럼 몸통과 손잡이를 서로 분리해 놓고 작업을 해주는 게 훨씬 더 모양은 깔끔하게 만들어지겠죠. 네, 그 부분은 이제 참고를 해주면 되고요. 한번 해볼까요? 자, 해보는 것도 괜찮겠네요. 자, 벌지 꺼주고요. 그 다음에 자, 이것도 꺼줍니다. 됐습니다. 그럼 이 상태죠. 자, 이 상태로 지금 사용이 되고 있고요. 자, 머그잔 선택을 해줍니다. 자, 그리고 라이트 뷰로 전환해줍니다. 좀 축소를 해서요. 자, 그 다음에 엣지 사용을 해주고 그 다음에 렉탱글 자, 선택을 자, 이렇게 해줄까요? 자, 어디까지 해줄까요? 자, 이게 지금 좀 애매하긴 하네요. 자, 여기 이 부분까지 선택을 일단은 했습니다. 자, 했고요. 그 다음에 다시 퍼스펙티브 뷰로 전환을 해줍니다. 자, 불필요한 부분은 해제를 해줘야 되겠죠. 자, 이 부분은 이제 불필요한 부분입니다. 지우는 방법은 컨트롤 키 누르고요. 영역을 만들어 줍니다. 자, 그러면 해제가 되죠. 컨트롤 Z. 자, 이 부분은 아닙니다. 그래서 자, 컨트롤 누르고 여기 지우고 여기 지우고 여기 지우고 여기 지우고 여기 지우고 됐나요? 자, 이 상태에서 컨트롤 X 이 상태에서 이제 이 부분을 잘라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서 자, 스플릿
자, 스플릿을 하니까 그 부분이 이제 잘려져 나갔습니다. 자, 하나는 자, 요 부분이고 하나는 자, 요 부분입니다. 그죠? 하나는 요거, 하나는 요거. 그래서 여기 윗부분에 여기는 벌지가 필요 없죠. 삭제를 해주고요.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모델 툴 사용해서 그리고 이동을 한번 해볼까요? 자, 이동을 한번 해봅니다. 자, 요거 자, 여기는 지금 전체가 사용이 되고 있네요. 엣지 툴 사용을 해서 자, 됐나요? 자, 여기입니다. 자, 요거 일단 숨겨놓고 보면 자, 여기는 여기 자, 여기네요. 그죠? 자, 요 오브젝트입니다. 요거는 이제 삭제를 해줄 필요가 있겠네요. 자, 메쉬로 가서요. 자, 그냥 삭제를 해오죠. 자, 그래서 여기 선택된 부분 딜리트 키 눌러서 삭제를 해 봅니다. 자, 그러면 자, 꺼봅니다. 자, 분명히 삭제가 됐는데 자, 여기는 여기고요. 보면 이렇게 됐네요. 자, 여기 삭제 딜리트 키 삭제. 저기까지 삭제가 되면 안 되죠. 자, 컨트롤 Z 해서 자, 어떤 거를 해야 되나요? 자, 여기 한번 볼까요? 다시 한번 디커넥트 사용해 볼까요? 디커넥트 됐습니다. 자, 디커넥트 됐고요. 그 다음에 잠깐만요. 자, 이거보다는 잠깐만요. 자, 컨트롤 Z. 자, 요 오브젝트죠. 자, 요 오브젝트입니다. 자, 요 뒤에 꺼주고, 자, 여기 한번 볼까요? 자, 조금 이상하게 됐는데, 자, 여기, 요건 삭제를 해주고요. 자, 요거 가지고 다시 한번 해줍니다. 좀 많이 헷갈렸네요. 자, 요 상태에서, 자, 메쉬에, 스플릿을 사용을 합니다. 스플릿. 됐고요. 여기 하나 꺼줍니다. 그래서 요거 하나 꺼주면 여기만 남았어요. 그죠? 자, 그러면 아래쪽 거는 여기만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됐고요. 자, 여기 다시 한번 선택을 해주고 반전을 시켜줍니다. 인버트 사용해서 여기만 선택이 되게 해주고요. 다시 이번엔 자, 스플릿 다시 한번 선택을 해주고요. 그러면 얘는 손잡이, 얘는 자, 요죠? 얘는 손잡이, 얘는 이제 여기 몸통. 자, 여긴 필요 없으니까 이제 삭제를 해줍니다. 이제 개별로 사용이 되죠. 예. 자, 아까 좀 헤맸었는데 지금 두 번째 했던 요 과정 자세하게 이해를 해 주길 바랍니다. 자, 이렇게 분리를 해 놓고요. 자, 분리를 해 놓고 자, 여기 자, 머그컵 요거 이동을 해 보면 자, 이렇게 분리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이렇게 분리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이제 위에 있는 몸통만 선택을 해주고요. 아까처럼 벌지 적용을 해주고 아까 100이었나요? 100 그리고 여기 180 정도였나요? 180 자, 요런 식으로 몸통 부분만 적용을 해줘야 되겠죠. 이렇게 몸통 부분만 표현을 해줍니다. 자, 그 다음에 위로 좀 올려서 모양 잡아주고요. 됐나요? 자, 박스로 바꿔주고 자, 모양을 자, 이렇게 만들어 줬습니다. 자, 만들어 주니까 손잡이의 위치가 좀 달라져야 할 것 같습니다. 그죠? 손잡이 위치. 자, 머그컵을 선택을 해주고요. 자, 선택을 해주고 로테이션 사용을 해서 살짝 회전을 해줍니다. 자, 그리고 자, 이렇게 살짝 빼주죠. 자, 이렇게 빼줍니다. 좀 많이 빼주고요. 일단 자, 여기가 보니까 구멍이 뚫려 있는 상태죠. 구멍이 뚫려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자, 이 부분을 좀 채워줘야 할 것 같습니다. 자, 폴리건 사용을 해서요. 자, 여기
클로즈 폴리곤 홀 해서 이렇게 합쳐지고요. 자, 여기도 합쳐지고. 자, 손잡이 부분도 자, 이렇게 선택을 해주고 합쳐주고 그 다음에 자, 합쳐주고 됐죠? 자, 이렇게 합쳐진 오브젝트로 만들어졌고요. 됐습니다. 자, 이제 다시 벌지를 켜줍니다. 벌지 켜주고요. 됐나요? 자, 그 다음에 서브 디비전도 켜주면 자, 이런 예쁜 모양으로 바뀌었죠? 손잡이도 역시 서브 디비전 사용을 해줘야 되겠죠? 서브 디비전 적용. 자, 손잡이 부분 갖다가 적용을 해줍니다. 자, 이 상태에서 자, 손잡이는 여기도 4 정도로 해주는 게 좋겠죠? 4 됐고요. 렌더를 걸어보면 손잡이가 좀 모양이 좀 이상하게 됐네요. 보면 자, 이 부분이 좀 이상하게 됐습니다. 자, 해제를 해서 확인해 보면 자, 특별히 문제가 없는데 특별히 문제가 없죠? 됐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자, 그런데 여기 자꾸 각이 지네요. 자, 다시 한번 확인해 봅니다. 모양이 좀 이상하게 된 것 같기도 하고요. 자, 다시 한번 확인해 봅니다. 자, 퍼스펙티브 뷰로 라이트 뷰로 전환을 해준 다음에 자, 이 부분 엣지 확인을 해보면 뭐 특별히 문제는 없네요. 됐고요. 퍼스펙티브로 다시 옵니다. 자, 그리고 자, 확인을 해서 딜리트 키 눌러볼까요? 성립됐죠? 컨트롤 Z. 자,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이고요. 일단 자, 켜줍니다. 자, 그런데 여기 지금 자꾸 이 부분이 이제 각이 져서 나오는데요. 좀 수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여기 모양이 지금 제대로 안 나오고 있죠? 라이트 뷰로 전환을 해준 다음에 포인트로 전환을 해준 다음에 그 다음에 브러쉬 있죠? 자, 모양을 이렇게 변환을 해주면 이 부분이 영 모양이 제대로 안 나오네요. 자, 다른 부분보다 모양이 좀 투박하게 나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자, 이 부분은 자, 선택을 해주고 세그먼트를 한번 추가를 해볼까요? 자, 이제 나이프 사용을 해보면 나이프, 자, 우측 마우스 버튼 해서 나이프 사용을 해서 자, 여기 나이프로 딱 잘라준 컨트롤 Z. 자, 여기서 온리를 비집어 올리 꺼주고요. 자, 여기 딱 잘라줍니다. 잘라주고요. 여기도 한번 잘라볼까요? 쫙 잘라주고 여기도 딱 잘라줍니다. 됐습니까? 자, 이 정도로 해주고요. 다시 브러쉬 사용을 해서 모양을 자, 이렇게 예쁘게 다듬어 봅니다. 자, 우리 작업하다 보면 원치 않은 그런 문제들이 이렇게 생겨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럴 때는 당황하지 마시고요. 당황했나요? 무슨 유행어 같긴 한데 당황하지 마시고요. 지금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런 기능을 최대한 발휘를 해서 모양을 만들어 줄 수 있도록 수정을 해 보십시오. 자, 이제 모양이 이제 예쁘게 만들어졌습니다. 그죠? 됐습니다. 이제 손잡이하고 서로 이제 합쳐주면 되는데 서브 디비전 자, 2개 선택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메이크 에스 테이블 클릭해서 자, 이렇게 완전한 폴리곤으로 만들어주고요. 2개 선택, 우측 마우스 버튼, 그 다음에 우측 마우스 버튼 커넥트 오브젝트 딜리트 하나로 합쳐주고요. 그 다음에 여기도 필요하죠. 자, 먼저 자, 여기 자, 요거하고 요거 볼지 효과 같은 경우에는 우측 마우스 버튼 요 모양을 그대로 살리기 위해서 자, current state 오브젝트를 사용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모양이 제대로 만들어지게 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필요 없으니까 멍짠 삭제. 그 다음에 요 모양 그대로 서브 디비전 갖다가 끌어다 놓은 상태죠. 자, 그리고 폴리곤으로 변환을 해주고요. 됐습니까? 자, 이제 손잡이하고 완전히 분리된 상태입니다. 자, 이제 손잡이를 끌어다가
자, 이제 딱 붙여놓으면 되겠죠? 자, 이렇게. 자, 뚫고 나오면 안 되니까 뚫고 들어가기 전까지만 딱 이렇게 붙여 놓습니다. 자, 그리고 로테이션 사용을 해서 살짝 회전을 해서 모양을 맞춰주고요. 됐습니까? 자, 뚫고 안 나오죠? 자, 그리고 여기는 이 정도면은 된 것 같고요. 자, 렌더를 걸어봅니다. 자, 그러면 이와 같은 모양으로 또 만들어줄 수 있었네요. 그죠? 네. 자, 만들어주는 방법은 다양합니다. 지금 제가 만든 게 뭐 전부라고 볼 수도 없고요. 작업을 하다 보면 이제 여러분들이 편한 그런 방법을 스스로 터득할 것이라고 믿고요. 자, 우측 마우스 버튼 두 개의 오브젝트를 이제 하나로 합쳐줍니다. 커넥터 오브젝트 딜리트. 자, 이제 완전히 하나의 오브젝트로 만들어졌습니다. 렌더를 걸어보면 자, 이와 같이 머그컵이 하나 완성이 됐습니다. 제법 좀 길게 돌아온 것 같은데요. 뭐 잘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조금 오래 걸렸습니다. 뭐 아주 간단한 그런 물체부터 만들어 보면 지금의 모델링 작업도 뭐 결코 어렵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요. 자, 시간이 좀 많이 걸렸는데요. 앞서 잠깐 여기 머그컵 재질, 매터리얼에 대해서 잠깐 뭐 살펴본다고 했는데 거기까지만 살펴봅니다. 자, 매터리얼 매니저 더블 클릭해서 매터리얼 만들어주고요. 만들어진 매터리얼 더블 클릭합니다. 자, 그리고 색깔은 흰색으로 해줍니다. 흰색. 그리고 끌어다가 여기 혹은 오브젝트에 적용을 해주면 자, 이제 흰색으로 적용이 된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자, 라벨까지 하나 적용을 해볼까요? 라벨. 자, 텍스처를 사용을 해줘야 되는데요. 텍스처. 자, 텍스처에 로드 이미지 혹은 뭐 요 버튼을 클릭해서 자, 해당 폴더에 들어가서 자, 해당 학습 폴더에 들어가면 자, 여기에 있습니다. 머그잔 라벨과 머그잔 라벨 알파가 있는데요. 자, 머그잔 지금 라벨이 지금 둥근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나머지 이 흰색 부분은 표현이 되면 안 됩니다. 그죠? 그 부분은 이제 투명하게 해주기 위해서 지금의 이제 머그잔 라벨 알파라는 것이 필요한데요. 지금 흰색이기 때문에 별 차이가 없지만 색깔이 다른 색이라면 문제가 되죠. 자, 일단 적용을 해봅니다. 머그잔 라벨 열기. 자, this image not in the project 뭐 search path 뭐 이렇게 뭐 있는데요. 지금 불러온 이미지를 복사를 할 것인지 아니면 지금 있는 경로 그대로 사용할 것인지에 대한 여부죠. 일단 복사하지 않습니다. 뭐 실제 작업이라면 복사를 해주는 것이 좋겠고요. 한 공간에서 관리를 하기 위해서 복사를 해주는 것이 좋은데 지금 학습이기 때문에 그냥 지금의 경로 사용합니다. 아니요. 자, 그럼 적용이 됐고요. 보니까 이 전체에 적용이 됐습니다. 자, 적용된 매터리얼을 선택해 보면 프로젝션에 자, 적용된 오브젝트의 모양, 샘플 모양을 설정을 해줄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UVW 매핑으로 자동으로 적용이 되는데요. 지금은 실린더 모양하고 가장 가깝습니다. 그래서 자, 실린드리컬로 바꿔줍니다. 됐죠? 자, 그럼 약간의 변화가 생겼고요. 자, 라벨이 너무 큽니다. 그래서 라벨 크기를 줄여줍니다. 10% 정도 해볼까요? 자, 그럼 여기 V축도 10% 됐습니다. 여기가 UV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XY축이라고 이해를 해주면 되겠고요. 자, 타일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하나만 사용을 하기 위해서 해제를 해주고요. 위치 잡아줍니다. 위치 지금 어디에 있나요? 위치가 지금 보이지가 않는데요. 자, 크기를 더 켜볼까요? 타일 다시 한번 켜주고요. 자, 위치 쭉 돌려서 위치가 지금 자, 제대로 또 설정이 또 안 되네요. 볼까요? 위치 지금 어디로 정확하게 갔는지 좀 알 수가 없군요. 자, 0
해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보고요. 크기를 좀 키워서, 여기에 있네요. 됐습니다. 자, 그러면 자, 위치 다시 한번 잡아줍니다. 자, 삥 돌려서 이쪽으로 오게 해주고요. 자, 이쪽으로 해주고요. 그 다음에 크기 이 정도, 그 다음에 이쪽 크기는 이 정도. 바로 위치 다시 한번 설정. 자, 아래로 내려와서 크기 조정. 자, 크기 조정. 자, 그리고 위치. 자, 이 정도의 위치면 될까요? 됐습니다. 자, 이 정도의 위치면은 일단은 된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렌더를 걸어보면 자, 이처럼 적용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자, 여기에서 자, 흰색 부분이죠. 흰색 부분을 이제 없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럴 때 우리가 알파라는 걸 사용하는데 어디에 있나요? 알파 체크를 해주고요. 역시 텍스처의 로드 이미지 블로우입니다. 그래서 아까 알파 채널. 자, 여기서 흰색은 라벨이 표현이 되는 부분, 그리고 검정색은 투명하게 처리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흰색 부분이 없어지게 됩니다. 자, 포토샵의 알파 채널, 애프터 이펙트의 알파 채널과 우리가 똑같이 생각하면 되죠. 열기. 역시 복사 안 합니다. 아니요. 자, 그러면 이 부분이 없어진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렌더를 걸어보면 이제 그 부분이 나타나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자, 여기 투명하게 처리가 되죠. 자, 여기서 이제 더블 클릭해서 새로운 매터리얼 하나 만들어줍니다. 컬러 흰색으로 채워주고요. 그 다음에 또 다시 적용을 해주는데, 우측에 있는 게 우선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끌어다가 여기다가 딱 적용을 해줍니다. 자, 그러면 이와 같이 적용이 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일단 기본적으로 이런 식으로 이제 매터리얼 작업을 해주면 되는데요. 자, 지금은 이제 완전한 그런 작업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다 세밀한, 보다 자세한 매터리얼은 해당 강좌에서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폴리곤 오브젝트를 만들기 위한 주요 기능을 가지고 머그컵을 표현을 해 봤습니다. 만들어 본 것처럼 뭐 지금껏 배웠던 그러한 기능을 우리가 충분히 활용하면 이거보다 훨씬 복잡한 그러한 오브젝트도 만들어 줄 수가 있습니다. 쉬운 오브젝트부터 하나하나 주변에 있는 이런 사물들 있죠. 그 중에서 좀 쉽게 느껴지는 그런 오브젝트부터 그런 물건부터 하나하나 만들어 보십시오.